자,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오늘 그럼 집에 갈 때까지 확실히 외우고 가야 되겠다, 그죠? 몇 개 있겠네, 그죠? 딱 3개만.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상의 그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단 잘라봅시다. 행정처분은 뭐하고 요 취소처분하고 뭐하고 정지처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취소처분은 자 일단 분류만 행정처분,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행정처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취소를 하기 전에 뭘 거친다? 청문이라는 걸 거칩니다. 의견진술, 증거조사와 의견진술에 기회를 부여하는 걸 우리 청문 그러는데 이 청문에 의하지 않은 취소처분은 무효거든요, 원래. 그런데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개공이 사망했거나 해산하게 되면 청문을 거치지 않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판 등으로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개죠. 청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사망 해산이고,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청문을 거쳐도 되죠. 왜냐하면 근데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재판을 거치잖아요. 재판을 거쳐서 판결이 나왔다는 말은 정당한 변론의 기회가 있었겠죠. 말할 기회가. 그걸 다시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청문은 있고, 그 다음에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죠.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것들은 처분을 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예, 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 그래요. 그리고 청문회 예를 들어 청문이 이제 대상 나오니까 청문회 대상이 뭐야? 현재 뭐야, 대상이? 취소 처분이었죠. 청문회 대상은 취소 처분인데 꼭 행정 처분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 멀리 있는 걸. 가까이 있는 앞에 이걸 놔두고. 아셨죠? 그러니까 청문회 대상은 뭐다? 취소 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청문회 대상이 뭔지 이게 어디냐면 청문회 대상이 뭔지는 이거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근데 청문회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있죠? 이 청문회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3개 있거든요. 일단은 그 행정절차법 지금 보시는 요건 청문회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우리 간판 철거 있었죠. 간판 철거가 민사집행법이에요, 행정대집행법이에요? 행정대집행법. 제가 항상 뭔가를 말씀드릴 때 2개를 말씀드리죠. 그와 다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오답이에요. 잘못된 지문으로 나왔던 지문,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하시면 돼, 들을 때. 그래서 행정대집행법 간판 철거하고 지금 청문회 절차 행정절차법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뒤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있죠. 그게 질서유한 행위 규제법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의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이 사전 절차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사전 절차는 누가 하느냐? 보통의 경우는 그냥 행정처분청이 하겠죠. 그런데 사전 절차 중에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취소처분 있잖아요. 그 취소처분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절차는 같은 사시갑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거예요. 자, 가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취소처분 그랬습니다. 취소처분은 몇 개 있더라? 3개 있죠. 네, 3개. 종류가 3가지가 있다. 등록 취소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고 지정 취소까지 3가지가 있는데, 이 취소 처분은 다시 종류가 절대적 취소 처분하고 상대적 취소 처분. 그러면 절대적하고 같은 말이 뭐였죠? 필요적, 기속적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끝날까요? 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절취 그러죠? 절취. 그 다음에 상대적
등록 취소를 말하는데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이라고 하고 종결 의미는 할 수 있다. 자,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죠. 그러면 이 등록 취소 처분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아까 개공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했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었는데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구?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니까 이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건 누구에 관한 제재라고? 개공에 대한 거죠.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회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은 취소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둘 다 틀린 거죠. 왜? 종류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 이게 처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뭘 묻고 싶은 거였냐면 등록 취소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냐. 왜냐하면 자격 취소와 지정 취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2가지라는 걸 알고 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절대적 취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속 처분이라 하죠. 항상 뭐로 끝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격 취소 나오면 습관적으로 머리에 탁 튀어놓겠어요. 시도지사 해야 한다요. 그것만 알아도 반은 해요. 자격 취소는 누구? 시도지사가 뭐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딱 나오는 경우는 이유를 묻는다고 뭐예요? X지. 틀린 거고. 그리고 지정 취소는 반대로 상대적 처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넣으면 무조건 틀린 거고. 자, 그러면 절대적 자격 취소 이 하나밖에 없는 자격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누구? 공인중개사. 아셨죠? 그럼 그 공인중개사 안에는 소공도 있을 거고 개공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도지사에게 있죠. 물론 시도지사 중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원래 자격증 교부, 그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2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근데 보통 이게 일치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사실은 부산이 시험 치다 부산에 업하니까. 근데 불일치하게 되면 누구에게 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 사 그랬죠? 처분할 때 바로 날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취소라면 청문을 거칠 건데 청문 등의 필요한 절차는 누가 이행할까요? 그렇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고 이렇게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림 다 기억하겠죠? 나 기본이.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 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고 이건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국장. 정보망에는 국장밖에 없죠. 자, 이렇게. 자, 일단 취소하시겠죠?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리고 정지처분이 있습니다. 정지처분은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뭐 자격정지랑 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2개가 있죠. 자, 업무정지다. 그럴 때 이건 둘 다, 그죠? 둘 다 상대적 처분이죠. 재량적 처분입니다. 항상 뭐로 끝날까요? 업무정지를 명한다,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것도 나옵니다, 시험에. 명한다, 해가지고. 명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 업무정지인데 이 업무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고. 이거 누구의 권한이다?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정지처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정지처분은 재량처분이라는 거하고 가중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6월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최대가 몇 월입니까? 6월이죠. 뭐 9월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죠? 예,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등록증이 사무소에 자격증이 걸려 있을까 안 걸려 있을까? 소공의 자격증도 개공의 자격증도 걸려 있죠. 원래 어디에? 중개사무소에. 그러면 소공의 자격증은 누가 건다 그랬어요? 개공이 겁니다. 소공이 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공, 소공의 자격증이 걸려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의 개공의 업무 정지 혹은 소공의 자격 정지라고 할 때 중개사무소에는 등록증, 자격증이 뭐다? 게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등록증이나 자격증에 대한 반납의 규정이 없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자격 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소공을 대상으로 한 누구의 고유권한?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고, 시도지사는 다시 둘로 나뉘죠.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관할로 나뉘고, 불일치하게 되면 그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자격 정지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라는 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 분류는 됐다 치고 자격 취소 갑니다. 자격 취소 딱 그러면 금방 그랬죠. 자, 우리 교재에 자격 취소 처분이 나오는데 행정처분 교재 일단 정리 한번 봅시다. 일단은 분류는 했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죠. 행정처분의 효과. 등록 취소를 받게 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등록 취소된 후 몇 년간? 3년간 결격 사유에 당한다.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다만 그 외부 공시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칠 뿐입니다. 두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사무소 이전, 명칭 변경은 가능하죠. 다만 휴업은 모두가 가능하다 이 말 이해합니까? 휴업 때는 뭐가 와야 돼? 긍정의 지문이 오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부정의 지문이 오죠. 그러나 폐업이나 사무소 이전, 명칭 변경은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건 업무 정지 중에 공동 사용을 위한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은 불가다. 그러니까 통상에서 그냥 사무소 이전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한 이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행정관청의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며 행정처분은 형벌, 질서벌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는 거 기억나세요? 뭐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이거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죠. 국장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정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언제? 운영규정에 관련된 위반 있죠. 운영규정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에 그럴 때, 그래서 이때가 운자잖아요. 이게 500만 원 이하 5번 있죠. 5번 할 때 이건데 지정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거 원칙은 병과가 됩니다. 원칙은 아셨죠? 원칙은 병과할 수 있는데 개공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개공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만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입니다. 시점에 주의하고 청문과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법상 사후구제 제도 있다 없다? 없음 그랬죠. 예, 이 신청 등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구제입니까? 사후구제입니까?
사전입니다. 사전. 그다음에 청문회 대상이 뭐라고요? 취소 처분이고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취소 처분은 무효이나 형벌에 기한 취소 처분 시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즉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이 법은 청문 등 대상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함.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10일 이상의 의견 진술 기간을 둔다. 이 정도 그냥 근거가 행정절차법에 있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아 그런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합니다. 자, 자격 취소 딱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제가 시도지사 해야 한다 무조건 공식처럼 자격 취소 딱 나오면 시도지사 그다음에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해야 한다를 끝내요. 할 수 있고가 아니고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취소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격 취소 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 시도지사 중에 누구? 자격증을 교부한 그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누구라고?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사유가 나오면 사유가 자 양, 대, 부, 정 해가지고 양대는 뭐예요? 양도, 대여, 부정한 자격 취득, 정지 중에 그랬죠? 이건 업무 정지도 마찬가지고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무조건 날아갑니다. 아셨죠? 그리고 양대는 몇 대 몇이죠? 그러니까 자격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그죠? 양도 대여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자격 취득. 원래 부정이란 말이 붙는 게 3개 있거든요. 부정한 등록, 부정한 자격 취득, 부정한 지정 이렇게 나오는데 형벌과 병가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부정한 등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대 부정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유 아시겠죠? 양대 부정 이렇게 됐습니까? 양대 부정. 근데 지금 3번에 잠깐 보시겠어요? 3번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있잖아요. 이게 소공의 이중 소속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로 봐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속된 경우에 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 예, 이중 소속에 포함됩니다. 아셨죠? 예, 이거 이중 소속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 예가 돼요. 어떻게 되겠어 그럼 자격은 취소하고 몇 대 몇? 1대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양대 부정하고 이가 있어요. 이 다 같이 붙어서 양대 부정이 이는 뭐요? 징역형의 선고인데 우리가 이 법이가 저 법인가 따지는 게 2개 있거든요. 벌금하고 징역 2개 있어요. 자, 징역은 징역인데 어느 법에 위반해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개업 하다가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대 부정이까지 이렇게 이 됐죠? 딱 정리하시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것도요. 자 사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까?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사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3개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법의 처음에 사전 신고가 있습니다. 그죠? 사전 신고입니다. 뭐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유일하죠. 휴피업 등입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사전이 나오면 시점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사전 승인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 사항이 3개 있거든요. 운영 규정, 공제 규정, 책임 준비금 전용. 요 3개. 이게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 운영 규정,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얻고 할 때 공제 규정 마찬가지고 사전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전 절차 있죠? 금방 사전 절차 청문이라든가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한다 하는 거. 청문과 의견 제출에 기회를 부여하는 거. 요거. 그래서 이거의 사전입니다. 이거 시점 봐야 돼요. 이거 실제로도 자격을 취소한 경우라고 나와요.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넘어가죠 또. 그 다음에 사망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며칠? 7일 이내에 그죠? 자격증이니까요. 자격증을 누구한테 반납한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 한 번 더 정리 딱 해보면 그림으로. 보통 여기 가버렸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누구의 권한이다?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사유는 양대 부정이 그랬죠. 그럼 시도지사는 종류가 몇 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보다 교부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있고 이 둘이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불일치하는 경우죠. 이때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에 그죠? 절차를 누가 이행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그 사전 절차를 즉 필요한 시험에 나올 때는 그렇죠. 청문이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 그냥 그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그래요. 필요한 절차가 뭐라고? 청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사전 절차는 누가 이행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뭐 해주면? 통보를 해주면 통보받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뭐 할까요? 그죠? 세 번째 자격 취소라는 처분을 하겠죠.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간 며칠? 7일 이내에 네 번째 그 자격증을 뭐한다? 반납하는데 분실한 경우는 뭐죠? 사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요. 자격증 반납과 사유서 제출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만일에 분실하게 되면 재교부도 신청하겠죠. 재교부 신청도 한다. 누구에게? 교반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자격증 반납, 그 다음에 자격 취소라는 이 행정처분 등은 누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 속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며칠? 5일 이내에 그 취소 처분 사실을 보고해야 되죠. 보고한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다른 데가 시험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일 보고 통지했죠. 오보통 그랬어요. 그죠? 이 내용. 자, 여기서 일단 자격취소 처분 딱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누가 한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우리가 자격취소 처분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마고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에만 나오는 게 보고라는 규정 그 다음에 사유서 제출이라는 규정 이게 어디 있다고? 자격취소에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로만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로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일단 지금 보시는 자격 취소 그리고 우리 뒤에 보는 자격 정지 그러니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라는 뭐다? 행정처분 권한을 말하겠죠.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뭐다? 자격증의 반납 분실 등에 의한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까지 이 네 가지 경우는 누구의 업무다? 그죠?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 속한 업무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다 자죠, 그죠? 이렇게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일단 자격을 가리나가지고 보고 사유수는 자격 취소 처분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납도 마찬가지고. 됐죠? 일단 이렇게 자격 취소는 딱 정리하시고 처분을.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정지감 자격 정지다 그럴 때 자격 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요합니다. 누구? 소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건 재량 처분이죠. 상대적 처분이다. 이렇게 재량적 처분이다. 상대적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로 끝난다? 할 수 있다로 끝날 거고요. 그럼 자격 정지는 자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6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로 두 가지라 이게 자격 정지 기준이죠. 기준이 국토부령에 딱 정해져 있는데 6월짜리가 뭐냐? 이중 금지입니다. 자격 정지 6월은 이중 금지다. 그죠? 이중이란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그리고 금지됐죠? 이중 금지 이렇게. 자격 정지 6월은 이중 금지다. 됐죠? 일단은 자격 정지는 소공을 대상으로 하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하고요. 이중 금지하고 이건 기준까지도 묻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교재에 이중으로 인장을 찍고 서명 날인하는 것은 확실히 금지된다 그랬는데 누가 시도지사는 누구에 대해서 소공에 대해서 얼마 6월의 범위 안에서 최대가 6월이죠. 그 기간을 정하여 어디에서 국토부령에 국토교통부령에 그 기간을 정해서 자격을 정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 처분이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중 소속된 경우에 이중 있죠? 앞에 이중 소속과 이중 계약서인데 앞에 부분 있잖아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있죠. 이게 자격 정지 6월입니다. 만일 이게 개공이라면 업무 정지 6월입니까? 상치입니까? 상치죠. 상치. 이중 계약서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인장,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이 개공이에요. 그죠? 개공의 4번 위반은 뭐예요? 업무 정지죠. 5번의 위반도 업무 정지죠. 6번의 위반은요? 500거 합니다. 확인 설명 있죠? 연수 확인은 500원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6개월짜리. 그래서 이중 금지다가 1번, 2번, 7번 있죠? 그걸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소공에 대한 아셨죠?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6월은 이중 금지다. 한 문장이죠.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6월은 이중 금지다. 들었습니까? 예,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6월은 이중 금지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요 순수도 그죠? 요 그림을 다시 보면 요거. 자, 그래서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는 누구? 시도지사 하겠죠. 시도지사가 할 건데 똑같아요. 그죠?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불일치하게 되면 소공에 대한 이 자격 정지 처분 이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 있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있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소공에 대해서 세 번째 정지 처분하겠죠. 정지 처분 이후에 과정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지로 끝이에요. 근데 이 소공은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죠? 개공에게 고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공에 대한 감독권도 누가 행사하기 쉬워요? 등록관청이 위반 사유를 적발하기 쉽죠. 그런데 등록관청이 소공에 대한 위반, 즉 자격정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행정처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요 등록관청은 소공의 자격정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말까요? 통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왜? 행정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그래서 소공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되는 사유는 정지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했다? 이건 통보 사유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취소지 정지 사유일 때 아셨죠? 그래서 이중금지다까지 해가지고 딱 짚어두시고 됐죠? 그래서 지체 없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무슨 위반일 때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그죠?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말한다 통보해야 한다. 사망. 자격 정지 기준은 어디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그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6월은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밑에 갑니다. 자, 소공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1번 뭡니까? 이중계약서입니다. 이중계약서. 2번 전속중개계약서 있죠? 전속중개계약은 누구 업무예요? 개공의 업무하셨죠? 개공이. 그러니까 내용을 물을 때 전체 자격정지 사유를 다 기억할 수 없으면 뜯어보면 있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공이 관여할 수 있는 거는 뭐하고 설명서하고 계약서밖에 없어요. 설명서하고 계약서하고. 세 번째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게 이중계약서잖아. 그죠? 그리고 5번에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소속된 경우 이거 이해하죠? 소공으로 소속되었다. 이중소속이 뭐였습니까? 자격정지 6월이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소속은 개공하고의 가장 큰 차이예요. 개공의 이중소속은 절취와 1대1이고 소공의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와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가죠. 79페이지.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누구? 시도지사가 행한다. 그죠? 맞죠? 두 번째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뭘 거쳐라?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네 번째,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자 5일 보고 통지까지죠. 오보통 이렇게. 5번 자격증과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러면 필요한 절차를 즉 사전 절차를 같은 말이죠. 필요한 절차를 사전 절차를 누가 이행할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까지 하겠죠? 딱 이렇게 정리하시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양대 부정이 이중 금지까지 아셨죠? 딴 건 더 그래도 모르겠다. 이중 금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중 금지는 아셨죠? 요거 양대 부정이는 보면 그냥 아닌 거 날아가는 줄 알아요. 이거는 아셨죠? 공유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양도대 해가지고 취소 안 되는 게 있어요. 양도대는 무조건 취소가 1대1이에요. 아셨죠? 양도대는 넘어갑니다. 자,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규정이다? 위법 제재다. 그죠? 자, 그것도 볼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이요. 등록관청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첫 번째 위반 사유를 알았다. 등록관청이 일단 뭐 할까요? 청문을 실시하겠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라고 하는 이 행정처분은 종류가 몇 개 있더라.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개공에 관한 처분이고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봤죠? 그러면 청문을 실시하고 두 번째 뭐 한다?
취소라는 처분 하겠죠, 그죠? 취소 처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개공은 뭐 해야 될까? 세 번째,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뭐 한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반납의 규정이 자격 취소에도 있고 뭐도 등록 취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내 반납이라는 경우와 이어지는 게 뭐예요? 7일 내 반납과 이어지는 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됐죠? 요 끝이에요. 여기까지. 보고 등이 있어 없어? 없죠? 사유서 없어요. 보고 사유서는 어디에만 나와? 자격 취소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때 등록 관청은 어쩔까? 등록 관청은 일단 간판 철거해야 되죠. 간판 철거는 해야 되는 거 개공 아니요? 간판 철거를 등록 관청해? 개공해야지. 개공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죠. 간판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뭐 해야 될까? 이러한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뭐 할까요? 통보해야 한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저 다음 달이 매월 10일로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빠지든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통보하는데 통보하는 사유가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이거요. 등록, 신고, 행정처분이요. 등록사항,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등록사항이란 등록증 교부사항입니다. 등록 신청사항이 아니고. 그럼 신고는 몇 개 있어요? 4개. 뭐 있어요? 일단 고용인신고 있죠. 또 휴업이 있죠. 휴업 등이 나오고 또 이전신고 있고 공사무소까지 그죠? 그러면 요 4가지. 그리고 행정처분이란 뭘 말할까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를 말합니다. 왜? 통보 주체가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가끔 자격이 나와요. 아니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의 종류를 봐야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치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절치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업이 뭐였다? 해결사. 해결사 양정이 부대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여기 해당되는 순서가 등록 취소라는 이제 뭐다 처분이 있을 거고 등록 취소 처분이 되고 난 이후에 취소 처분 시부터 취소 처분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될 거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이후에 그죠? 같은 경우죠. 같은 시점이니까 이때 등록 취소 처분 이후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이때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무등록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갑니다. 해결사 양정이 부대 그러면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고 등록의 효력이 사라지는데 자동 소멸되는 거 있죠. 뭐 해산했거나 사망했을 때 뭔지 적어놔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산, 결계사유, 자, 이 3가지 공통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3년간인데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죠? 해산, 사망은 죽었으니 끝났고 결계사유는 해소되면의 예를 3개만 얘기해봐요. 행정처분, 벌금, 징역 딱 하나씩 해봐. 자격 취소 처분받았다. 언제부터? 아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등록 취소 처분이 됐어요.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자격 취소된 후, 아셨죠? 그러면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 처분됐어요? 언제부터? 취소된 후에요. 벌금형 선고일부터요. 선고일부터 3년간. 그 다음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등록 취소 처분됐죠? 그러면 결격기간은 몇 년이다?
4년. 그러니까 징역형 선고일부터 4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4년이 경과된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딱 세 가지 경우. 그래서 해결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항상 애누리 없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게 있습니다. 뭐 무조건 금지되는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 대답을 해야지. 뭐, 절치와 1대1, 이양이, 상치와 1대1, 정인검이, 형벌만 하셨죠?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 놀러 갔다 왔지? 좋겠다. 연식이 좋으니까, 그죠? 연식이 세기니까 놀러 갔다 와도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부 안 하면 되나? 그죠? 자, 그래도 그죠? 좀 만만한 청춘이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우주에 이렇게 하겠노, 그죠? 수업 시간에. 자, 보십시오.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절대 금지 뭐라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까지 하셨죠? 양도, 대여까지. 요게 공인중개사법상에서 뭡니까? 절치와 1대1입니다.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까지. 맞죠? 몇 대 몇이라고? 절치와 1대1입니다. 그죠? 1대1. 축구 보셨어요? 일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야, 근데 이제 집에서 거실에서 혼자 봤어요. 그러니까 다 주무시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처음에 잠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3시 반에 또 희한하게 또 이런 거 보면 또 잠 잘 깨요. 공부하고 뭐 이래도 아니라는데. 그래, 일어나서 딱 보는데. 처음 보니까 한 골을 먹었는데. 이게 한국 애들이 참, 애들이 보니까 잘하대요. 그러니까 이 세네갈 애들이 힘도 좋고 잘하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규정이 바뀐 게 정말 재밌네요. VAR 때문에. 근데 이 예전에는 이거 페널티 에어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골키퍼 있고. 근데 이 선에서 핸드볼이 될 때 있잖아요. 의도성이 있느냐, 고의적이냐, 아니면 그냥 그죠? 와서 닿았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딱 간단 명료하게 무조건 대면 핸드볼인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토트넘하고 리버풀하고 축구를 했을 때 그 살라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걔가 공을 가지고 입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핸들링 파울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엄청 혼자서 그렇게 보다가 한 골 먹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강인이 해가지고 액자 넣었잖아요. 그게 저는 몰랐는데 얘기를 했대요. 그 이재솔인가? 뭔가? 이지솔? 있어요. 하여튼 걔가. 해가지고 이강인이가 그 코너킥 찰 때 가가지고 짧게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짧게 달라고 한다고 짧게 준다는 것도 실력이고 딱 끊어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혹시 재방송할 때 보세요. 보면 조영욱이라는 애가 공이 딱 뜨는 순간 숙여요. 보통은 이게 머리로 넣을 때 다 같이 뛰거든요.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뒤에서 안 뛰고 확 숙여. 애가 딱 헤딩하기 좋게. 아주 재밌어요. 하여튼. 그건 이제 돈 주고도 못 보겠던데. 그걸 만약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그죠? 한 골 넣고 동점되고 한 골 넣고 동점되고 1분 남기고 또 내일 새벽 3시 반이거든. 또 봐야지. 하여튼 1대1 하셨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는 절치와 1대1 줄이면 이양이 하셨죠? 이렇게 이양이. 그 다음에 부정한 등록 있죠? 봐봐요. 아까 양대 부정이 있었죠? 근데 저거는 뭐요? 자격만 뭐다? 이건 자격만 취소될 뿐이고 형벌이 변가가 안 돼요. 근데 부정한 등록은 몇 대 몇? 3대 3입니다. 왜냐? 부정한 자격 취득은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얘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의뢰인하고 연관이 없어. 근데 부정한 등록은 의뢰인하고 바로 중개 행위에 이어지죠. 해수 제재가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3대 3입니다. 부정한 등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정지기간 중에라고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절치입니다. 날라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기간 중에 그러면요. 등록 취소. 자격 정지기간 중에 그러면 자격 취소 하셨죠? 이렇게 해결사 양정희 부대. 또 하나. 최근 1년 내에 업무 정지 처분 몇 회?
2회, 그죠? 두 번이죠. 받고 다시 뭐다?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게 되면 그때는요. 그냥 절치입니다. 애누리 없이 하셨죠?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이거요. 3년 나오시죠? 두 번, 세 번이니까. 근데 이 두 번, 세 번은 앞에 어떤 경우든 두 번, 세 번에 해당되면 뭐 된다고요? 다 날아갑니다. 했죠? 업무 정지가 세 번이 되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해결사 양정이 부대 하셨죠? 해결사 양정이 부대. 다시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1번에 어디? 해 있죠? 2번에 부정한 등록 부 동그라미 하시고 몇 대 몇? 3대 3. 3번에 결 있죠? 결격 사유는 등록 취소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등록자지 결격 사유자 행위가 무등록자 행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격 사유자 행위는 무등록자 행위로 이게 아니고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3년의 기간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4번 이중 등록이죠. 1대1. 5번은 이중 소속입니다. 몇 대 몇? 1대1. 6번에 자격증의 등록증의 양도되어죠. 몇 대 몇? 1대1.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정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죠? 등록 취소입니다. 뒤에 정지 중에는 무조건 취소 그랬죠? 그 다음에 8번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몇 번째 걸렸다? 세 번째 걸렸다. 이 말이죠. 3지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